안녕하세요. 오렌지라이프 고아라 FC라고 합니다. 호스 차이나 베트남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금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재 이 저금리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고객님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한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요, 한국이랑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초반에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항상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현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이 1.75% 그리고 미국이 2.25에서 2.50%, 그러니까 2.5% 정도로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질렀죠. 지금은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진국인 미국 금리 기준보다 항상 높았던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72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있나요? 네. 내 돈이 2배로 불어나는 기간을 72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전 금리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1.5 기준금리로 내 돈이 2배로 불어나는 기간이요, 자그마치 4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이 짧나요, 긴가요? 길어요. 굉장히 길죠. 제 나이가 적진 않지만 37세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48년이면요 거의 80대가 훌쩍 넘는 기간에 내 돈이요 2배가 겨우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수익률의 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달에 30만 원을 저축해서 20년 후에 원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명시되어 있는 대로 7,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2% 수익률이 붙는 상품에 적립이 된다라고 하면요, 원금은 8,800만 원 정도, 원금보다 조금 더 붙죠. 그런데 여기서 4%가 더 붙은 6% 수익률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20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요 2배, 정확하게 2배는 되진 않지만 2배 가까운 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5% 한국 기준금리에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48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수익률이 높아지니 2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해도 2배 가까이 되는 원금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자료와 지금 자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저금리 이 시점에 사실은 우리가 저축 금액을 늘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사실은 힘든데 저축 금액을 올린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축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축 기간을 늘리는 것 또한 한계가 있겠죠. 즉, 지금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모든 분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죠. 벤치마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노트를 빌려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노트가 있고요, 공부를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트를 빌려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노트를 빌려서 해야 되겠죠. 요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리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마찬가지로 투자도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언급을 드릴 건데, 수익을 얻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장기 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징후라는 게 존재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우면요, 태풍이 오죠. 그리고 겨울에 눈 내리기 전에는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에도 징후라는 게 있는데 쉽게 대표적인 예로 3차 산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항상 우리 맞이하는 거죠. 출근해서 www.com. 예. 3차 산업의 닷컴 혁명이 있었어요. 이 닷컴 혁명이 투자의 어떤 방향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누구죠?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주주였죠. 자, 이분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이란 것도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준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애플사가 10년 동안 10배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기준금리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0배가 되는데 10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죠. 자, 닷컴 혁명에 그 애플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라는 SNS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죠. 마크 주커버그. 자, 이 페이스북사에서는요, 똑같이 10배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애플사에는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그의 절반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배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수익률? 그쵸? 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MSCI라고 해서 세계 주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MSCI는요,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선진시장, 신흥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선진시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 선진국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한때 수익률을 잘 내었었던 중국,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신흥시장보다 훨씬 있는 프론티어 시장에는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네, 베트남이 있네요. 이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포스트 차이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베트남의 현재가 이전의 중국과 닮아 있다라고 해서 중국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중국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에서 오래 계시다 오셨는데 인구가 가장 많아요. 인구가 맞아요. 가장 많아요. 인구가 10억,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땅덩이도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만큼 GDP도 14조 원으로 세계 2위고요. 후광통 오픈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그리고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그리고 신흥 선진국이 중국이 합해져서 통합으로 만든 G2가 아닌 단일 국가로서 성공을 하겠다는 지원으로 지금 우뚝 서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전에 어려웠던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굉장히 개발 그리고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베트남을 중국을 닮은 베트남이다.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트남의 주가 상승 현황은 어떤지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도 6.6%고요.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도 19.4%인 반면에 베트남 주가 상승 현황이 48%, 굉장히 높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2018년 투자 유망 국가능이라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19%로 높게 보이는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또한 16%로 투자에 유망하다라는 국가로 선발이 되었어요. 선발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요, 약 7% 정도 가까이 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된다는 거죠.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요? 인구 1억 명 중 생산 가능 인구가 70%, 그리고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 굉장히 젊은 국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제조업 기반이 낮은 임금 덕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7%이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베트남에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에는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는 리스크도 반드시 같이 존재를 합니다. 리스크 해지를 해야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자, 베트남의 대표 지수인 호치민 VN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시가총액이 1116억 달러. 자, 가늠이 잘 안 되시죠? 하나 가치로 따지면 약 150조 원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400조 원의 3분의 1. 즉, 한 나라의 대표 지수 시가총액이 한 국가의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 된다.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대신에 작은 시장이어서 이 금액이 자금이 유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변동폭이 생긴다는 거. 이게 베트남 펀드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부분을 안정성으로 리스크 해지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국공채형으로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공기업의 채권을 팔아서 투자를 하는 국공채형을 말씀드릴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4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냈고요. 그리고 연한상 수익률 2.5%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 금리로 봤을 때 1.75%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수익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지수가 있어요. 미국 다우존스사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30개의 우량 주식들을 표본으로 채택해서 시장 가격을 평균치 내서 주가를 지표를 삼는데, 자, 여기 보면 3개월 내의 수익률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제법 커 보이죠. 근데 기간을 늘려서 똑같이 볼게요.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꾸준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의 벤치마킹, 워렌 버핏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는 단기가 아닌 장기로 봐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구조의 나라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 시점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투자가 두렵다고, 그리고 할 줄 모른다라고 해서 투자를 피하기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원하는 기간 내에 축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금리 시대인 지금 현재에 맞게 투자에 용감하게 도전을 하셔서 현명한 내 자본을 축적하는데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